안녕하세요. 컴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5월 13일 오전 7시 29분이고요. 네, 방금 이제 CME 선물 차트에서 새로운 주봉 캔들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아직 20주 EMA는 잘 지켜내고 있고요. 대형 평행 채널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잘 지켜내고 있는 편이죠. 네. 특히나 이 채널의 신뢰성이 지금 상당히 조금 올라간 상황인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채널에 대한 신뢰성이 지금 상당 부분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채널 관점에서 보더라도 센터라인의 지지, 그 다음에 20주 EMA의 지지는 여전히 잘 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단기적으로 봤을 때 CME 갭이 조금 만들어졌죠. 네, 보시게 되면 CME 갭이 만들어졌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CME 갭은 보통 이제 주중 월화수에 채우는 경향이 특히나 강하고요. 네, 월화수에 채우는 경향이 특히나 강하고, 게다가 이번 주에는 수요일날 부처님 오신 날이죠. 네. 부처님 오신 날이고 묘하게 특히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때하고 조금 데자뷰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이때하고 이때 이제 이 두 개의 빔이 이른바 붓다빔이잖아요. 네. 5월달에 나왔던 이거 두 개의 빔이 이게 묘하게 조금 이제 트라우마처럼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아마도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20주 EMA가 깨지게 되면 이때 붓다빔이 나왔을 때 두 달 동안 재매집 후에 반등했던 라인이 보시게 되면 어디죠? 60주 EMA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이 60주 EMA는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떤 지지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마지막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도 이제 60주 EMA하고 20주 EMA 테스트를 거치고 엄청난 불트랩으로 개미들을 한번 태운 뒤에 차트가 꼬라박았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게 최근에 나왔던 그 트랩 중에 가장 강력한 불트랩이죠. 네. 물론 이제 고점에서도 불트랩이 관측이 되었고요. 네. 저점에서는 당연히 베어 트랩이 완성이 되었다는 게 역시나 또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트랩과 베어트랩 구조 속에서 차트가 반등이 나왔고요. 지금도 결국 20주 EMA가 깨진다는 건 단순히 20주 EMA가 깨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채널의 중단이 깨지는 의미이기도 하고, 혹은 그 이전부터 올라오고 있는 이 채널도 있죠. 이 채널. 그 이전부터 올라오고 있는 이런 채널의 중단도 깨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20주 EMA가 깨진다라는 건 단순히 이평선 하나가 깨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이것도 완벽히 이제 하방으로 확정이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조금 방향성이 좀 불안한데, 네. 동시에 잘 보세요. 이 고점에서 만들었던 이 트랩 구조가 불트랩이죠. 다시 한번 반복된다라는, 이건 월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한데, 20주 EMA가 깨진다라는 건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이 불트랩 있잖아요. 네. 아래에서는 베어 트랩이 나왔는데 이 트랩 구조가 다시 한번 또 한번 컨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락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지금 이거의 반복이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강력한 이른바 불트랩이 나왔거든요. 뚫는 척하면서 정고점을 뚫는 척하면서 다시 한번 쳐박는. 이런 트랩 구조가 고점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가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했죠. 반대로 아래에서 이렇게 특정한 지지 라인을 강하게 깨면서 나오는 베어 트랩이 나왔을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가는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네. 하락론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시 한번 또 불트랩이 될 것이다. 네. 그럼 상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걸 여전히 추세 상승, 저 같은 입장에서 이게 불트랩이 아니라 돌파 후에 이제는 진짜 테스트다. 이거 테스트다. 지금 이 박스권 거의 2021년부터 이어진 4년짜리 박스권에 대한 돌파 테스트다. 네. 그리고 이게 돌파됐다는 얘기는 최소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는 상황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기준이 그냥 20주 EM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20주 EMA가 깨진다라는 건 단순히 주봉상의 이평선 하나가 깨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장기 추세가 깨진다라는 의미고, 중요한 장기 추세가 깨진다라는 의미고, 장기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이 고점 돌파가 개미들을 다시 한번 크게 속이기 위한 하락 연료가 되는 불트랩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20주 EMA의 지지는 너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바꿔 말하면 20주 EMA가 지지되는 한, 20주 EMA가 지지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이평선 하나가 지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전체 돌파에 대한 테스트를 지금 마치고 있다는 의미니까, 여기서 지금 어마어마한 다시 한번 이른바 오더블럭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더블럭이. 네. 쉽게 깨지지 않는 오더블럭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아마도 강력한 상방이 나올 가능성, 그냥 상방이 아니라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상방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초장기 구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초장기 매집 구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승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설사 제 예상대로 올해 말에 또는 내년 1분기에 큰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여기는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다시 여기 달고 또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여기는 이제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 상단은. 네. 설사 이제 나중에 큰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매수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라인이 실은 여기입니다. 네. 원화 1억 아래. 네.
나중에 큰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지켜질 것 같거든요. 네. 뭐 꼬리로는 살짝 깰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마지막 매수 마지노선은 어떻게 뭐 몇십 년, 10년 이상을 장기 투자할 생각이시라면 생각하고 있는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래서 20주 EMA가 깨진다는 건 단순히 특정한 이평선 하나가 깨지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구조가 무너진다는 의미니까 반드시 대응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매수 자리는 아마도 높은 확률로 60주 EMA가 될 것이다. 네. 뭐 모든 사람들이 또 다 보고 있는 5만 1,000달러가 아니고요. 네. 어쩌면 여기가 붕괴된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여기를 테스트하러 가거나 아니면 피보나치 0.5레벨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네. 여기 전체 박스권에 피보나치 0.5레벨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20주 EMA가 지켜지고 있고, 저는 이걸 이 전체 돌파에 대한 테스트로 보고 있다는 걸 조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뭐 그래서 상방 관점이고, 여기를 견뎌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꽤나 높다라는 거죠. 네. 이 큰 구조가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그런 얘기 조금 뭐 몇 번 드린 적 있죠. 그냥 직전에 이 고점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구조가 돌파되고 나온 목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결국 이 큰 구조가 돌파되고 나니까 어떻게 올라가나요? 네. 이렇게 정확히 1대1 값으로 올라간다라는 걸 제가 뭐 예전에 한번 강조드렸었죠. 네. 정확히 1대1 값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이 큰 박스 구조가 돌파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대로 1대1로 올라간 거거든요. 네. 이거 정확히 1대1 자리입니다. 네. 그냥 같은 원리인 거예요. 같은 원리. 똑같이 이 이제 박스권 구조가 돌파가 되게 되면, 이게 트랩이 아니고 네. 정말 이 박스권 구조가 다시 한번 돌파가 되게 되면 충분히 우리는 이 정도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상승 기본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략 한 25만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이 구조의 돌파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저는 뭐 어느 정도 때가 왔다. 네. 고점은 여기라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때가 왔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느 정도 때가 됐다. 오히려 저점에서 매집하는 기간은 이때보다도 훨씬 더 길었다라는 부분을 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결국 여기도 저점 매집 기간은 또 여기 전체 레벨의 피보나치 0.5레벨이 매집 구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피보나치 0.5레벨이 매집 구조예요. 매집의 그냥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냐면 딱 여기거든요. 매물대가 여기에요. 크게 보면 요 위까지 보게 되고 작게 보면 여기거든요. 네, 정확히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도 이거 전체를 하나의 매집 박스로 보게 되면 월봉상에서 이런 트랩 구조를 가진, 이때는 근데 트랩 구조가 조금 상대적으로는 없었죠. 되게 네, 트랩 구조를 빼고 보게 되면 뭐 피보나치 0.5레벨이 정확히 여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여기가 정확히 피보나치 0.5레벨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20주 EMA가 깨진다는 건 단순한 이평선이 하나 깨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고점에서 불트랩이 반복되느냐, 다시 한번 고점에서 이 불트랩 구조가 반복되느냐, 이때처럼 다시 한번 불트랩 구조가 반복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이 큰 구조가 지금 돌파 후에 테스트를 거치고 있느냐, 완전히 전혀 다른 작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돌파 후의 테스트냐, 다시 한번 불트랩이냐,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냥 저는 20주 EMA가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겠다. 네, 그리고 20주 EMA가 주봉 종가상 깨지게 되면 저는 60주 EMA 자리에서 혹은 뭐 긴 꼬리까지 감안해서 지금 올라간 파동에 대략 한 0.5 레벨에서 반등을 다시 한번 줄 생각이거든요. 그럼 대략 한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 큰 약간 헤드앤숄더 비슷한 모양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큰 헤드앤숄더 비슷한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네. 거대 헤드앤숄더가 조금 만들어지는. 네. 여기에서 잡겠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여기 자리가 긴 꼬리로 지켜지면서 주봉 종가는 60주 EMA를 지켜낼 것이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꼬리로는 60주 EMA가 깨졌지만 결국 주봉 종가상으로는 60주 EMA가 지켜졌거든요. 그럼 대략 한 3만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가 딱 뭐 예상 목표가가 될 것 같아요. 네. 만약 급락이 나온다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번 주 부처님 오신 날에 중요한 발표가 있죠. CPI 발표가 하필 또 부처님 오신 날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재밌게도. 네. 뭐 안 좋은 CPI, 안 좋은 PPI, 그다음에 뭐 중동 정세는 악화되고, 네. 도저히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대외 환경이 조성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저는 높은 확률로 지금의 이 월봉 캔들 3개를 이 고점 돌파에 대한 테스트 캔들로 보고 있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구조는 돌파되었다. 이 2년짜리 구조는 결국에 지금은 돌파되었다. 네.
돌파되고 테스트 후에는 아마도 최소 1대1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오른쪽 컵이 만들어지고, 오른쪽 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오른쪽 핸들이.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컵 핸들 패턴을 뭐 그대로 완성하게 되면, 최소 1대1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1대1 자리까지. 네. 최소 뭐 이런 자리까지. 네. 혹은 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좀 이렇게 시장을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20주 EMA가 깨진다라는 건 단순히 지난 10년 동안 큰 추세를 지탱해 주었던 이평선 하나가 깨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구조가 다 함께 박살난다는 의미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도 20주 EMA가 지금 간당간당해요. 네.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약세일까를 생각해 보면 뭐 간단하죠. 네. 올해 말에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블랙록 현물 이더리움 ETF에 대한 통과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사실상 실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9시에 선물 차트는 깨졌어요. 네. 당연히 선물 차트는 보시게 되면 CME 선물 차트는 네, 깨졌죠. 네. 깨졌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는 뭐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이더리움 차트가 그리고 9시까지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바이낸스 테더 차트에서 22EMA가 깨졌느냐 그것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만 보게 되면 이 캔들만 보게 되면 20주 EMA가 깨졌죠. 요거하고 조금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처음으로 20주 EMA가 주봉 종가상 깨지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네. 바로 이런 급락이 나와버리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20주 EMA가 이때 트렌드 무빙을 만들면서 가짜 돌파가 나오죠. 가짜 돌파가 나오지만 이게 마지막으로 트렌드 무빙이었고 네. 자, 보세요. 이게 마지막으로 트렌드 무빙이었고 불트랩이죠. 불트랩. 요 캔들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 차트에서 마지막으로 이 저항을 확인하는 캔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미 뭐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에는 CME 차트 같은 경우에는 22EMA가 깨졌는데 비트코인마저 깨진다, 토탈 차트마저 깨진다 그러면 뭐 고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높은 확률로 이더리움 조금 더 매수 자리가 편해요. 네, 여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대략 2,300달러에서 2,400달러 사이에서 매수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긴 꼬리로는 아마도 여기 매물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주봉 종가상으로는 여기가 지켜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여기죠, 여기가 지켜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률이 그닥 이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그죠? 하락률이 비트코인 대비 그닥 높진 않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상승분이 워낙 없거든요. 네. 이더리움 저점 대비 올라온 상승분이 워낙 비트코인 대비 지금 저조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락률도 적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뭐 높은 확률로 뭐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똑같죠. 네. 사실상 똑같죠. 네.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나요? 네. 뭐 이런 패턴이 그대로 비트코인처럼 네. 뭐 이런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너무 좀 뻔해 보여서 좀 나오기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약간 트렌드 무빙처럼 나온 상황이죠. 네. 높은 확률로 뭐 이런 자리까지. 네. 근데 아마 주봉 종가상으로는 여기 이평선을 지켜낼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매수 받을 수 있는 자리는 뭐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고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얘기는 발현되기 조금 힘든 시나리오라는 말씀도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히려. 네. 저는 높은 확률로 여기가 지켜지면서 이 전체 그림이 다시 한번 트렌드 무빙이 아니라 불트랩이 아니라 지지 돌파 후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부분을 그리고 그 기준은 20주 EMA이다. 그리고 여기가 주봉 종가고 이때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여기 이제 365주 EMA인데 이걸 이런 트렌드 무빙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트렌드 무빙이 아니라 코베 차트는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죠. 네. 돌파 후 테스트다 이건. 네. 이거하고 다르다.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아진다라고 감안하면 아마도 차트는 여기까지 떨어질 거고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고 다시 한번 이제 고점에서 불트랩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때보다도 규모가 큰 불트랩이니까 모르죠. 어쩌면 더 아래로까지 돌파당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 네.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아직 이 추세가 깨지지도 않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점에서 주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도 걸리지도 않았다. 네. 또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코베 차트입니다. 네.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네. 일단 요건 돌파가 안 된 건 확실한데 네. 빨리 추세를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저점과 고점을 올리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 저점과 고점 이 추세는 돌파가 되지 않은 게 확실하고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 센터 라인의 저항만 굳건하게 확인한 상황이죠. 근데 이 안에 이제 이 추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사람마다 이 추세는 다 다르게 긋더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긋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럼 돌파가 안 됐죠. 뭐 여기에서 긋는 사람도 있고, 역시 이건 살짝 돌파가 되고 지금 테스트가 나왔네요. 이건 돌파가 됐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긋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저는 추세를 접점이 많은 추세를 긋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추세가, 이 노란색 추세가 돌파되었는지는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란색 추세가 과연 돌파가 되었는가, 네,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뭐 이럴 경우에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게 결국 보조지표상의 추세가 돌파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곤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속임수가 덜하니까 확실한 건 이건 돌파된 것 같아요. 네, 이건 돌파가 된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돌파가 된 것 같거든요. 네. 이 일봉 하락 다이버전스 추세죠. 이때부터 고점 찍고 3월 초니까 3월 초부터 해서 2달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는 돌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때 여기에서 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 일봉 다이버전스는 사실상 뭐 이때부터 걸렸는데 결국 이 추세가 돌파되고 나니까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고, 네.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사실상 일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는 이때부터 누적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뭐 이때부터, 아니면 조금 더 짧은 시간 프레임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누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결국 돌파 후에 여기가 테스트 받고 나서는 뭐 줄곧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여기 자리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기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기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저는 여전히 고점 돌파 후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조정이지, 고점에서 이미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제 하락할 일만 남았다라는 의견은 조금 신뢰성이 낮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추세에 대한 돌파가 확실히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돌파가 나왔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여기까지 돌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추세에 대한 그 의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트렌드 무빙이 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돌파가 나오겠죠. 아마도 이때처럼 뭐 센터 라인에 대한 저항은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네. 이때 이 베어 트랩은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불트랩이죠, 불트랩. 죄송합니다. 네. 이 불트랩은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왜냐하면 루나 때 터졌던 그 트랩 구조하고 일봉 주봉상 터졌던 구조하고 뭐 똑같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 4시 양봉 이평선 상황에서 이평선도 수렴 뒤에 이 양봉이 상당히 안 좋은 양봉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채널 구조 돌파하면서 불트랩 만들어낸 거, 뭐 이런 건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될 무빙이거든요. 네. 그럼 채널 관점에서 보더라도 항상 이렇게 트랩을 만들게 되면 결국 고점을 한번 확인하러 가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뚫리게 되고, 이런 테스트 캔들까지 나온 뒤에는 어떻게 되고요? 채널 하단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이 또 분명히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제가 너무 여러 번 강조드린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이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한 얘기라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리죠. 네. 물론 여기서 한번 이제 걸리긴 했지만, 네. 결국 센터라인만 돌파되게 되면 좀 추세가 많이 바뀔 상황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추세가 상당히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 추세 있잖아요. 이 추세가 조금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추세가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냥 이건 조금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이건 긋는 사람마다 뭐 누구는 돌파됐다 그러고 누구는 돌파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이 채널의 센터라인에 주목하자. 그리고 이 채널의 센터라인만 돌파되게 되면 아마도 높은 확률로 여기까지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여기 아래에서 너무 강력한 베어 트랩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여기가 결국 20주 이에메이가 지지받았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로 좀 겹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수평 매물대를 보시더라도 좀 길어지고 있는데, 수평 매물대를 보시더라도 잘 보세요. 결국 이제 여기가 지켜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수평 매물대를 보는 관점에서도 여기가 지켜지는 게 뭐 가장 중요하죠. 실은 여기 레벨이죠. 조금 폭을 넓게 볼게요. 네. 여기 레벨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레벨이 안 깨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도 높은 확률로 고점에서는 진짜 저항은 여기가 저항이고요. 네. 여기가 저항이죠. 네. 실은 이것도 고점에서 나온, 지나고 나서 보면 불트랩이라는 거죠. 네. 불트랩 만들고 하단 확인하고 여기 이제 돌파를 못하니까 결국 뭐 이런 게 나온 거죠. 바꿔 말하면 뭐가 또 만들어졌나요? 네. 정말 묘하게도 똑같이 이렇게 위아래 트랩 구조가 만들어진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죠. 그러면 여기가 마지노선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수평 매물대. 그럼 여기가 지켜지게 되면 높은 확률로 최소한 여기는 확인을 하겠구나. 오히려 베어 트랩을 만들고 올리고 있는 거라면 이 박스권이 돌파될 확률이 아주 높겠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드리고요.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지금 최근 2달 혹은 석 달간 나왔던 박스 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크게 보게 되면 월봉에서 너무 확연하게, 주봉으로 볼게요. 너무 확연하게
위아래에서 만들어진 구조다 이거죠. 지금 왜 올라갔느냐, 뭐 근본적으로 따져봤을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국 이 문제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저항이 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 이게 불트랩이었고 네. 구조가 똑같죠. 네. 지금 고점에서 이게 페어 트랩이었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게 불트랩이 아니고 테스트에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결국 이 추세 상승은 어떻게 되고요? 네. 이 피보나치 0.5레벨이 돌파된 순간이 피보나치 0.5레벨이 정확히 여기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만 피보나치 고점을 잘 보세요.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 고점, 여기 저점 이렇게 긋게 되면 피보나치 0.5레벨이 어디라고요? 여기에요, 여기. 네, 정확히 여기에요. 여기가 돌파된 뒤로 사실상의 추세 전환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무빙이 있었고, 근데 이러한 움직임이 어디에서도 지금 이 짧은 시간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이 박스권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위아래 트랩을 가지고 있는 구조구나. 똑같이. 네. 그럼 바꿔 말하면 여기 피보나치 0.5 레벨만 돌파하면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때마침 이 피보나치 0.5 레벨이 중요한 저항 레벨이구나. 제가 뭐 그토록 말씀드렸던 64,900달러. 네, 64,900달러. 그러면 64,900달러가 아직도 지겹네. 네. 결국에 이때도 64,900달러가 못 뚫었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망할 놈의 64,900달러. 네.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왜 저는 이 상반을 보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너무 강한 트랩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너무 강한 트랩 구조가 만들어졌고 결국 22MA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거죠.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건 아직 올라갈 차트다. 네. 하지만 여기가 깨지면서 주봉상 20주EMA가 깨지는 건 이건 상당히 좀 크게 떨어질 차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무조건 지켜내야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하필 또 CPI 발표라는 거. 네. 그래서 이번 주 CPI 그다음에 뭐 크게 보면 PPI까지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5월 15일 네. 5월 15일이고요. 네. 붓다빔이 있었던 네. 다시 한번 이제 이 붓다빔이 네. 재현되느냐 네.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서 뭐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거예요. 네. 이미 제가 여러 번 주지시켰던 내용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감정이 휘둘리지 마시고 네. 불안불안하실 거예요. 네. 생각이 나니까 자꾸 이때 생각이 나니까 네. 이때 붓다빔 터졌던 게 생각이 나니까 네. 불안불안하시죠. 네.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철하게 지금 차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지금 어떠한 구조 속에서 머물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상당히 조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요새 뭐 뉴진스님이라고 박성호인가요? 있잖아요. 네. 너무 웃기던데 네. 이 또한 지나갈 거고 네. 좋은 날이 오겠죠. 네. 감사합니다.